자, 안녕하십니까. 프로피스하단 카이로스입니다. 자, 화요일 장 마감했습니다. 화요일 장 마감했고, 코스피 코스닥 양 지수 모두 뭐 양봉으로 마감하기는 했네요. 양봉으로 마감하긴 했는데, 뭐 그렇다 하게 이때까지 이제 빠졌던 내렸던 부분 조정폭들을 뭐 크게 좀 회복했다라고 말하긴 좀 어렵고요. 약간의 이제 그냥 이제 시초가 대비해서 약간 오르면서 마감했다. 계속적으로 뭐 시원하게 우리가 원하는 좀 반등 장세는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이제 뭐 외인하고 기관의 수급 들어오는 것만 보더라도 알 수가 있죠. 외인하고 기관의 수급이 계속적으로 빠져나가는 모습 볼 수 있고요. 실제로 이제 우리 시장을 좀 이끌어갈 수 있는 견인력이 있다, 견인력을 갖추고 있다라고 하는 시총 상위 종목들도 사실상 뭐 몇몇 종목을 제외하고는 그렇게 의미 있는 상승을 보여준 종목들이 없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뭐 환율도 1370원을 넘어가고 있고, 그리고 이제 뭐 매크로적인 여건 자체가 썩 좋지가 않다 보니까 국내장이 좀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제 시장이 어려운 것은 우리가 분명하게 인지를 해야 됩니다. 분명하게 인지를 하고 인정하고서 시장에서 대응을 해야겠지만, 조금은 현명하게 이런 시장에서도 현명하게 매매하는 방법은 아무래도 이제 보수적으로 우리가 시장에 접근하는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뭐 각종 매스컴에서도 이제 태조 이방원이라는 말들이 나오고 있죠. 태조 이방원이라는 말들이 나오고 있고, 에, 확실하게 이제 뭐 지금같이 시황이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에서 뭐 제약바이오라든지 혹은 앞으로의 시황 전망이 좋지 않을 거다라고 얘기하는 반도체, 혹은 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게임 기술주 관련된 종목들을 너무 뭐랄까요, 분석력 없이 맹목적으로 이렇게 덤비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그런 매매는 좀 피하고 태조 이방원 혹은 저희가 말씀드렸던 특히 에너지 관련된 섹터 내에서 어떤 좀 방법을 찾아낼 수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 시장에서도 결국은 갈 수 있는 방향성으로 머리를 치켜들고 있는 그런 산업과 종목을 우리가 발굴해낼 수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런 시장에서도 조금은 효율적으로 매매할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단순히 그냥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저희 그 프로피스 하단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성적을 보면은 알 수가 있죠. 터무니없는 소리가 아니라는 건 알 수가 있을 겁니다. 뭐 1년 전, 2년 전에 매수했던 종목들 지금 올라간다라고 떠드는 게 아니잖아요. 한 달 전, 두 달 전에 드렸던 종목들, 태조 이방원이라는 말이 나오기 전부터 저희 프로피스 하단에서는 해당 그 섹터 내에 있는 종목들 다 가지고 있어가지고 현재까지도 이 상승의 그 짜릿한 단맛을 다 가지고 가고 있잖아요. 오늘 장에서 하나솔루션이라는 종목은 어땠고, CS윈드라는 종목은 어땠습니까? LS 일렉트릭이라는 종목도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미리서 좀 체크를 하고 좀 보수적으로 접근한다라고 하면은, 이런 시장에서도 물론 어려운 시장입니다만 우리가 분명히 헤쳐나갈 수 있는 효율적인 매매 방법은 있다라는 점을 좀 강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강조를 해드리고 싶고요. 오늘자 이제 시장에서 좀 뜨거웠던 종목들, 우리 시장에서 좀 관심을 좀 가졌던 종목들에 대해서 좀 한번 살펴볼 텐데요. 아무래도 이제 시장 상황이 어렵다 보니까 뭐 종목에 대한 검색량이라던가 혹은 거래량, 일반적인 우리가 시장에 관심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종목들이 대형주 위주로 좀 편입되고 있는 경향이 좀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중소형의 이제 스몰캡 종목보다는 대형주로 사람들의 이제 그 시장에 참여하는 참여자들의 그 관심이 몰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은 또다시 우리가 역측해서 역으로 생각해가지고 시장이 정말 어렵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톡톡 튀는 중소형의 그런 뭐 작은 고추 같은 종목들이 원래는 매일같이 시장에서 뛰어나오고 좀 수면 위로 올라오는 경향이 무조건 있는데요. 지금 시장 상황이 확실히 어렵다라는 것을 시장의 관심도, 시장이 어느 종목군을 좀 관심을 갖는지, 그 규모가 어느 정도 규모의 종목들을 관심을 갖는지만 보고도 어느 정도 그런 좀 우리가
같이 판단이 가능하다라는 점도 같이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시장 정말 어렵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일단 이제 종목을 봤을 때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한번 볼게요.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인데 일단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주식들 통틀어서 가장 대표성을 띠고 있는 종목이죠. 시총도 가장 크고요. 시총도 가장 크고 뭐 외인이건 기관이건 우리 장이 빠지면 빠질수록 외인과 기관이 담고 있었던 종목이 원래는 삼성전자였습니다. 근데 반도체 업황이 안 좋다라는 소식이 있다 보니까 사실상 국내 기업들 중에서 가장 대표성을 상장 기업들 중에서 가장 대표성을 띠는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외인과 기관이 담지 않고 있다라는 점은 우리가 좀 의미 있게 봐야 됩니다. 외인과 기관이 담지 않고 있다라는 점은 개인은 계속 담고 있죠. 싸졌다고 그렇게 매매하는 건 아닙니다. 가격적 매력도가 정말 중요한 것은 맞지만 그것만 보고 달려들면 안 되는 거죠. 반도체 업황이 안 좋은 것도 맞습니다만 삼성전자와 같은 대형주, 반도체 대형주를 가지고 가고 싶다, 전기전자의 대형주를 가지고 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똑같이 SK하이닉스도 지금 시장의 관심을 굉장히 크게 받고 있거든요. 그러면 SK하이닉스도 한번 좀 볼게요. 두 종목 한번 같이 보는 건데 삼성전자하고 지금 차트가 거의 비슷합니다. 뭐 거의 그림은 비슷해요. 거의 그림은 비슷한데 확실하게 차이가 있는 점이 있습니다. 확실하게 차이가 있는 점. 그게 뭐냐? 수급의 차이가 아주 분명합니다.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외인이 수급을 계속적으로 담고 있는 종목입니다. 일단 뭐 주린이다. 나 좀 주식시장에서 경력이 좀 많지가 않다 하시는 분들은 삼성전자를 좀 맹목적으로 찾으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세요. 뭐 업황이나 시황이나 뭐 그런 거 관계없이 그냥 무조건 삼성전자. 삼성전자가 5만 전자 가까이 가고 있네. 싸네. 거기서 그냥 매수하는 겁니다. 그렇게 가치 판단을 하시는데 잘 모르시니까 그러는 거라고 이해는 합니다만 차라리 이 SK하이닉스라는 종목을 담아두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기술적인 지표로 봤을 때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거의 비슷한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뭐 가격 이평선도 그렇고요. 거래량이라든가 지금 뭐 봉차트 나오는 것도 보면은 뭐 거의 비슷한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가장 크게 차이가 나는 점이 아무래도 수급적인 부분인데 수급적인 요인인데 외인의 수급이 지속적으로 붙어주고 있다라는 점은 우리가 두 종목만 놓고 봤을 때는 SK하이닉스를 더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뭐 기본적인 그 회사의 방향성 자체가 삼성전자하고는 약간은 좀 차이가 있는 게 메모리 반도체에서의 그 점유율을 조금씩 높여가고 있어요. 근데 이제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그 사업의 그 점유율이 더 높다 보니까 SK하이닉스 저는 괜찮다고 보고 있고요.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지금 D램 가격이 좀 빠지고 있다라는 전체적인 그 반도체 업황 자체가 좋지 않은 것 때문에 지금 반도체 산업들 전반적으로 좀 힘든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D램 가격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식이랑 마찬가지예요. 오르락 내리락이 있는 가격이기 때문에 다시 좀 반등할 수 있는 시그널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런 시점에서 삼성전자보다는 차라리 SK하이닉스를 우리가 조금 더 내 포트에 담아보는 것으로 혹은 SK하이닉스를 조금 더 관심 종목으로 두고서 지켜보는 게 어떨까라는 좀 솔루션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를 가져왔다라는 것 자체가 일단 이렇게 가져와서 말씀을 드리고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 시장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말씀까지도 같이 좀 전달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같이 좀 전달해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한 종목 좀 봐보면은 이제 반도체 쪽은 아니고요. SK이노베이션인데 SK이노베이션은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고 또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종목이죠. 대표적인 그 에너지 종합 기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대표적인 에너지 종합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시는데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또 가스, 유가
그쪽하고도 지금 테마가 얽혀가지고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스하고 유가하고 얽혀가지고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거기에 더해가지고 SK온 2차전지죠. 2차전지. 배터리 셀 3사에 들어가는 SK온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지금 아주 좋은 이슈와 소스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미 2차전지 관련된 그 배터리 셀 3사에 편입되면서 2차전지에서도 가장 강한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거기에 더해 가지고 현재 글로벌 편승에 들어가 가지고 글로벌 관심에 편승되어 있는 에너지 종합 기업이다라는 큰 장점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죠. 수급적인 여건도 굉장히 지금 좋게 외인의 수급이 쌓여오고 있고요. 개인은 계속적으로 나가고 있죠. 가격적 메리트를 한번 좀 봐볼까요? 과거 데이터를 봤을 때 30만원대까지 올라갔었던 종목입니다. 30만원 선까지도 가격 터치를 했었던 종목인데 지금 그 가격과 비교했을 때는 지금 절반 정도 할인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할인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현재 그 강한 지지 저항 라인을 그리고서 그 안에서 지금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SK이노베이션이라는 종목은 굉장히 눈여겨보고 있어요. 굉장히 눈여겨보고 있고 이 제가 박스를 그려놓은 이 박스대를 넘어서서 이 저항 라인을 넘어선다라고 하면은 시세 슈팅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시세 슈팅 어디까지 나오느냐? 한 25만원 선까지는 무리 없이 갈 겁니다. 당연히 그 이전 고점인 32만원 선까지는 한 번에 가지는 못하겠죠. 못합니다. 사실은 뭐 파동을 그리면서 올라가더라도 파동을 그리면서 올라가는 것이 그 주식의 이제 그 가격이고 시세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바로 기대하는 것은 좀 욕심이고요. 좀 터무니없는 말이기도 하고요. 어찌되었건 지금 이 박스권을 돌파하면서 우상향하는 그림을 그려낸다 라고 하면은 지금의 외인 수급과 함께 해가지고 25만원 선까지는 가뿐히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죠. SK이노베이션이라는 종목은 시총이 지금 굉장하죠. 이런 종목들 우리가 좀 마음 편하게 담아두고서 상승 슈팅, 상승 랠리를 좀 같이 간다라고 했을 때는 심적으로 굉장히 편하게 가져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이해하시고 공감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뭐 관심 종목으로 편입해 두고서 조금 긴 호흡으로 가져가도 아주 좋을 종목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또 다른 종목들 한번 좀 봐보면요. 다른 종목들 좀 봐보면은 한국항공우주이죠. 한국항공우주인데 뭐 간단하게 살펴봐도 지금 아주 훌륭하다. 지금 흐름이 아주 훌륭하다. 훌륭한 정도를 넘어서 좀 무서울 정도로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이미 포트에 담아두고 있는 종목입니다. 이미 포트에 담아두고 있는 종목이고 지금 뭐 한국항공우주 같은 종목도 대세 섹터에 들어가는 종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아무래도 이제 그 방산하고도 굉장히 그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방산 관련해 가지고는 지금 우리 정부가 굉장히 힘있게 밀고 있는 분야다 보니까 우리가 좀 마음 편하게 포트에 담아둘 수가 있었던 거고요. 지금은 사실은 가격적으로 조금 부담이 될 수가 있지만 그 이전에 저희가 진입해서 지금 30% 이상 수익을 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뭐 그렇게 빠르게 청산하겠다라는 청산 사인을 드리진 않습니다. 왜? 더 갈 수 있는 여력이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충분히 더 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기간 수급이 계속적으로 붙어주고 있는 점을 볼 때는 기간 수급이 계속적으로 붙어주고 외인의 수급이 빠져나가고 있는 점을 볼 때는 우리가 어느 정도 이제는 매도 타이밍, 시세 차익을 좀 노려볼 타이밍이 좀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말씀은 드리고 싶은데요. 정확하고 구체적인 매도 타이밍을 좀 확인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노란톡방 들어오셔가지고 좀 집중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집중을 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역시나 이 항공우주를 우리 그 주식시장의 참여자들이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 또 있겠죠. 아무래도 태조 이방원, 방산 잘 해내고 있다. 여전히 그 주도 섹터가 한번 정해지면은 사실상 쉽게 꺾이지를 않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그 차화정 시대라고 불렀던 자동차, 화학, 정유
상당히 오래 갔었죠. 주도 섹터라는 것은 한 번 정해지면 그렇게 쉽게 변하지는 않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충분히 인지를 하고서 매매를 한다라고 하면은 좀 다소 어이없는 실책들, 실수들을 안 하실 수가 있어요. 한국항공우주 지금 차트만 보면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볼 때는 당장 지금 현금화 해야겠다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까지 이런 시장에서 올라갈 수가 있지? 당장 팔아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 아니죠. 아니죠. 주도 섹터에 들어간 종목들은 우리가 조금 더 정밀하게 시세 차익을 노려야 된다라는 말씀까지도 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한국항공우주라는 종목도 봤고 또 이제 대한항공이라는 종목 봐볼게요. 자, 대한항공이라는 종목인데 일단 뭐 항공 관련된 종목들, 항공주 시세 흐름이 어떻죠? 항공주가 시장의 관심에서 좀 아주 동떨어져 있었죠. 왜? 코로나 사태로 인해 가지고 시장의 관심에서 아주 동떨어져 있다가 리오프닝이라는 말 기억나시죠? 리오프닝이라는 이슈로 인해 가지고 좀 반짝 올라왔어요. 반짝 올라왔다가 그 후로 다시 힘잃고 내려가는 모습 보여줬었거든요. 힘읽고 내려가는 모습 보여줬었는데 지금서 다시 또 좀 신규 이슈들이 나오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대한항공이라는 종목도 아주 긍정적으로 살펴보고 있다라는 말씀도 같이 드렸었습니다. 항공 쪽에서 우리가 이제 어떠한 그 종목을 픽해가지고 나의 그 포트로 담겠다라고 했을 때는 조금 뭐랄까요 좀 눈에 걸리는 좀 거슬리는 요소들이 많은 종목들이 많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은 뭐 제주항공이라든가 아시아나항공 같은 그런 종목들은 뭐 지금 당장 우리가 내 포트에 담아두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요인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대한항공이라는 종목 같은 경우는 이미 그 사업의 영역도 굉장히 넓고요. 굉장히 넓고 지금의 이제 그 여행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거라는 점 그리고 PCR 검사를 안 하겠다라는 발표가 나와가지고 지난 3일부터 지금 이제 PCR 검사를 안 하고 있죠. 코로나 검사를 따로 하지 않고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편승해서 그러한 이슈를 편성해가지고 우리가 내 포트에 담아뒀을 때 가장 편안하게 접근할 수 있는 종목이 대한항공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시장에서도 뭐 약간 시세가 뭐 상승하는 모습도 보여줬었는데 지금 뭐 매수 타이밍 잘 잡아가지고 가져간다라고 한다면은 이 종목 같은 경우 대한항공이라는 종목 같은 경우도 지금 뭐 크게 갈 수 있습니다. 적어도 3만원 단까지는 갈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3만원 단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3만원 단까지 가서 3만원 단까지 가서 이 지지저항 라인을 어떻게 형성하는지를 우리가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금 현재 지금 형성하고 있는 이 박스권, 이 하단 박스권을 이 횡보 구간을 벗어나기만 한다라면은 3만원 선까지는 이 윗 박스권까지는 어렵지 않게 올라갈 거고요. 치고 올라갈 거고요. 다만 이제 뭐 올라가게 되면은 금방 갈 것이다라고 말씀은 드리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 힘을 좀 실어줄 수 있는 수급을 보여주고 있죠.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수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점들을 우리가 좀 종합해 봤을 때 시장에서 지금 검색도 많이 하고 거래량도 많은 이 종목 대한항공이라는 종목 우리가 굉장히 좀 눈여겨봐야 된다. 단순히 눈여겨보고 관심 종목으로 편입해 두는 게 아니라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좀 찝어들었죠. 제가 좀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같이 좀 지켜보자. 지켜보는데 아마 결과 좋지 않을까, 좋을 거다라고 예상한다. 라는 말씀까지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종목만 좀 간단히 보자면은 하이브라는 종목도 오늘 좀 뜨거웠어요. 하이브라는 종목. 하이브는 뭐 아시겠지만 방탄소년단 이슈 터지면서 아주 그냥 힘들어졌죠. 아주 그냥 힘들어졌는데 뭐 일본에서 새로운 그룹이 나올 거다 뭐 그러면서 다시 좀 오늘 시장에서 살짝 주춤 좀 이슈화 되었던 종목입니다. 지금 이제 뭐 하이브 같은 경우는 개인만 좀 조정장 담고 있고 뭐 썩 좋지가 않아요. 저 같은 경우는 엔터주 좀 모르겠습니다. 지금 상황에선 지금 시점에서는 그렇게 매력적이지가 않은 것 같아요.
SM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SM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이미 하단에서 잡아가지고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현재 시점에서 SM도 뭐 그렇게 매력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고요. YG엔터도 마찬가지예요. YG엔터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JYP는 뭐 수급이 나쁘진 않은데 뭐 어쨌든 간에 엔터 종목들보다도 지금 시점은 사실은 K 컨텐츠죠. K 컨텐츠. 그쪽에 조금 더 집중해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어요. 하이브라는 종목이 지금 오늘 시장에서 좀 두드러지게 수면 위로 올라왔다 보니까 제가 엔터 관련된 대표주들 좀 한번 살펴봤는데, 엔터주 쪽에 조금 우리가 관심을 갖기보다는 차라리 K 컨텐츠 쪽으로, 컨텐츠 리중앙 같은 종목도 컨텐츠 리중앙 같은 종목을 오히려 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지금 뭐 오히려 K 엔터보다는 K 컨텐츠 쪽으로 좀 우리가 시선을 집중하는 것이, 다른 쪽으로 집중을 해보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시장 자체가 어렵다 보니까 사실은 뭐 엔터나 컨텐츠 쪽보다도 저희가 조금 더 강조해 드렸던 2차전지라든지 에너지 관련된 섹터에서 좋은 종목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이제 그렇기는 해요. 나한테 맞는 섹터와 산업이 있긴 합니다. 나한테 맞는 섹터와 산업이 있어요. 잘 되는 섹터와 산업이 분명히 있다 보니까 좀 뭐 다양하게 엔터라든가 컨텐츠 쪽도 좀 말씀을 좀 드려본 건데, 오늘 또 시장에서 좀 관심을 받았으니까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조금 더 보수적으로 접근해도 좀 괜찮을 산업군에 더 집중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면서요. 화요일장 뭐 수고 많으셨고요. 이제 뭐 며칠 안 남아서 뭐 추석도 있고 하다 보니까 사실상 이제 세계 증시 자체가 지금 좀 눈치 보기를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거기에 더해가지고 국내장 또한도 명절 앞두고 눈치 보기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이럴 때는 너무 이렇게 우리가 과격하고 좀 급한 마음으로 매매하기보다는 차라리 좀 어려울 수 있겠지만 차가운 심장으로 좀 한 발짝 떨어져서 우리 시장을 바라보고 내 포트를 좀 정리를 하고 정립을 하는 그런 시간으로 갖는 게 더 현명한 방법이지 않나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면서요. 오늘자 이제 마감 시황 이렇게 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의 방향성은 그래도 조금씩 나오고 있어요. 이 시간을 통해 가지고 제가 특징 좀 말씀드리고 시장의 방향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다라고 하는 이 컨텐츠 같은 경우는 좀 집중해서 보시면은 분명 도움 되실 겁니다. 이런 게 쌓여가지고 지금 우리가 이 시장에서 30% 먹고 20% 먹고 있는 종목들이 나오는 거니까 그 점을 좀 분명하게 생각을 하시면서 적극적으로 좀 참여해 보시면은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요. 이렇게 영상은 좀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